네,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마침 이 정부가 발표하기를 내년 2월 달부터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 보면 엉거주춤해서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되는 점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어쩌면 2월 초부터도 그 전에도 저는 접종을 시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거 얼마인지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은 인구 전체가 3번, 4번, 5번 맞을 수 있는 양까지도 말하자면 확보했는데 우리가 그걸 왜 확보를 못하겠습니까? 이 정부가 이 코로나로 말하자면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확보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보할 마음만 먹으면 저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 정권이 그 확보를 빨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코로나 백신을 백신 확보에 소홀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확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어쨌든지 하더니 빨리 백신이 도입되어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해서 코로나가 좀 이제 진정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이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윤석열 쫓아내기를 통해서 근 1년 동안 굉장히 국민을 피곤하게 또 짜증나게 그러면서도 분노에 차게 만들어 왔는데, 이것도 이번에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인사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했지만, 어쨌든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창피스러운 그런 일에 대한 사과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말하자면 이 추미애 장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세운 징계의 사유, 그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다음 두 가지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수처법 시행이고 다른 하나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수처법을 제정해가지고 검사나 판사들을 완전히 그냥 감시하고 정권에게 순치시키려고 하니까 검사든지 판사든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법이요, 겉으로 보자면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부패를 은폐시키고 또 이 정권을 독재 체제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장치로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권의 문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 여러분, 이는 민심의 반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런 판결 안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데 법원에서 동조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그런 건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걸 흔히 선언적인 의미만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을 막아낸 힘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나쁘니까 저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정말 이 집권 여당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추미애 교훈입니다. 추미애 이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부패를 은폐시키는데 자기가 이 앞장을 써가지고 자기가 망해붙습니다. 자기 앞장 설 때는 이 문바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국무총리라도 한번 하거나 또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거나 또는 대선 후보가 되려고 그 완전히 앞제비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제비 역할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추미애 장관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다수 국민으로부터만 말하면 신뢰와 지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문바들로부터도 완전히 폐기처분됐습니다. 왜? 이 문바들이 생각할 때는 추미애 장관이 너무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한 타격을 가하지 않았느냐. 즉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과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언론이 또 이 여권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이거 지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을 속죄양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이 문바들한테는 먹혀듭니다. 이제 문바들로서도 추미애 장관은 이제 완전히 그냥 설모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도 설모가 없지만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추미애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은 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문재인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상당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의 옹호를 위해서 온갖 말도 되지도 않는 말들을 하는 그 뭐 김용민인가? 뭐 김남국, 김용민,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셔요. 왜? 그런 짓 하다가는 추미애 장관처럼 완전히 그냥 국민으로부터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문바로부터도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추미애 장관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 못 차리면 자기들이 망하는 길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은 권력 내부에서부터 이탈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가. 이 오래 갈 수 없도록 하는데 거듭 말씀드렸는데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도록 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지금 그 공수처장 후보 두 사람을 뭐 지명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올린다 하는데 이 지명 해봤자요 하면 할수록 더 이 정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런데도요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사과도 하고 그랬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직도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신 못 차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이것도 또 수석 비서관 회의입니까?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뭐라고 말했나 하면요 이런 말했어요. 그 내년 2월부터 어로진 또 노인 요양시설 수용자 또 그 종사자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참 그래야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와 관련해서
국산 백신 개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백신 주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요, 국제 아마 유엔 산하 기관일 텐데 백신 연구소가 한국에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관 백신 연구소가 서울대학교 후문 쪽에 한국에 있는데, 근데 이 백신 연구소에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렇게 큰 제약회사가 막강한 연구력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 백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도대체 이런 약을, 즉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냐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방역 선도국에서, 우리나라가 이 방역 선도국이라는 겁니다. 뭐 그랬던 때가 좀 있습니다.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걸 빨리 개발하려고 심지어 미국서도 수입해 가고 있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고, 지금 사망한 사람이 지금 무려 800명을 넘었는데, 이런 거 계속, 야, 이게 정말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170만 명이 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다. K-방역의 검사, 추적, 치료, 3T는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됐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요, 전 세계 대유행 속에 기적 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래 힘든데요,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 이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루에 지금 1000명씩 우리가 나오는데, 미국은 23만 명, 하루에 23만 명, 일본은 2800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1000명 확진자를 기록하는 거는, 이건 적은 거다. 1000명이 적은 겁니까 이게? 또 일본하고 굳이 따진다면 일본은 인구가 약 1억 3천만 명 됩니다. 우리보다도 1.6배입니다. 인구 대비를 하면요, 우리나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일본은 2,800명이 되는데, 일본이 2,800명이 되는데 우리 1,000명 되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똑같으려고 그러면 2,600명.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더욱 지금 확산세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판에 무슨 뭐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죠. 이게 이런 자세 때문에 이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망자가 지금 829명인데 이런 말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 계속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 이러한 것이 오히려 백신 확보를 늦추게 한 것이다. 또 조기에 또 끊기지 않도록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분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2020년이 이제 불과 뭐 오늘 28일이니까 한 3일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